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동향들과요.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다양한 이슈들 함께 해드릴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윤석빈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트러스트 커넥터 서광대 윤석빈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코인 뉴스룸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가상자산 서밋과 관련해서요. 비축자산 행종 명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 행정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시장 반응들이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들이었는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랭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비트코인을 구축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고 재무부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 그리고 안전한 보관 체계 구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하고 기관 간 협력을 해서 이쪽 강화하는 내용 전체를 얘기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우리 방송에도 많이 얘기 나왔었던 그 흐름하고 비슷하고요. 근데 핵심적인 의미는 비트코인을 기존 금, 외환과 동급의 전략적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는 걸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암호화폐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디지털 자산의 위상을 격상시키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었지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비트코인을 가서 전략 자산 삼을게라고 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던 거로 이제까지 나왔었던 거죠. 다시 한번 얘기 나왔던 거 반복됐다 볼 수 있고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트럼프가 정부가 2.0 들면서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런 전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 가져갈게라고 했었던 것들이 좀 더 하나 구체적으로 좀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지만 시장 반응은 조금 달랐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미 좀 반영이 됐다고 보여져요. 이미 얘기 나오기 전에 행정명령에 대해서 앞에 워낙 많이 나왔었던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 발표가 됐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아마 그렇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예상과는 다르다 표현할까? 그런 것들이 이미 선반영됐다? 이런 게 저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 네, 이미 또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시점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아주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서 비축 자산에 포함이 시키겠다라는 게 사실상 어떤 의미로 우리가 시장에서 반응이 일으켰는지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축 자산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전략적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핵무기 같은 거죠. 핵무기 같은 게 전략 자산이니까 핵무기처럼 이거는 군사적인 의미. 이거 국가적인 전략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치 누가 좀 과도하게 표현하면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전략의 표현이 되는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국가 안보 관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핵무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적 의미 그리고 경제적 의미에서 이건 국가적 차원이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 비축에 쓰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자산이라는 표현한 것들이 경제적 의미 그리고 국가적 의미가 크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트럼프가 내세웠던 행정명령, 그러니까 비축자산을 포함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이 비축자산에 넣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제 범죄 및 민간에 있던 자산 몰수를 통해서 획득한 비트코인으로 구성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미 미국 정부가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또 기축된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고 장기 보유 자산을 가져갈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쪽 축은 기존에 있었던 이번에 저희 코인 뉴스룸 다뤘었던 몰수됐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있고요. 이번에 또 나왔던 건 이제 남은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직접 채굴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비축된 비트코인을 쉽게 말을 하면 미국 정부가 이거 계속 관리할게, 계속 가져갈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선제적으로 봤을 때는 채굴도 관여할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겠다 정부가. 그래서 몰수된 것들도 관리할 것이고 그리고 이미 많은 20만 비트코인을 제가 이제 비트코인 얼로케이션 맵을 보면
이미 미국 정보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을 관리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채굴적인 부분도 아직 이번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남은 것들도 기존에 있었던 것도 관리하고 그리고 뭐 범죄라든지 민간 자산 몰수를 통해서 있었던 것도 구성되어 있는 게 이걸 관리하겠다. 그리고 채굴하는 데도 일부는 관여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보면 그때 이게 연결만 했는데 비트코인을 갖고 또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2.0은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리고 네. 뭐 비트코인으로 미국 바로 갖고 있는 국채를 갖겠다 개념은 아니고 선크립토 되면서 이게 달러 기반의 비트코인을 이제 이렇게 선순환시키면서 달러 기반의 흔히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늘려서 국채를 갖고 있는 그 부담을 줄이겠다 하는 것들이 사실 이번에 뭐 앨런 머스크가 나와서 도지를 통해서 뭐 이 뉴스분들은 도지코인에 주로 관심이 많겠지만 도지를 갖고 사실은 이렇게 미국의 정부 효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흔히 말하는 관세 하는 것도 왜냐면 당장 이게 약간 역효과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국책에 갖고 있는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는 큰 그림 중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들이 근데 약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선순환되지 않고 약간 좀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압수된 물량만을 또 비축자산으로 포함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크립토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입이잖아요. 그런데 그 매입 자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실까요? 그게 이제 지금 연방법도 있고 미국이 복잡하잖아요. 주방에서 아마 뭐 일부는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비전 제시는 될 수가 있는데 실행되는 것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아직 초기잖아요. 원래 생각했었던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슬로우해 보일 수 있는데 미국이 아시겠지만 연방법 주법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마 실행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아마 전체 사항을 보면서 실행을 하려고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행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리거시 금융의 것도 있고 미국이 워낙 또 되게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나라도 좀 정치적으로 되게 좀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지금은 워낙 공화당이 세게 잡고 있긴 한데, 근데 워낙 그립이 강한데, 근데 지금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너무 단시일 내에 트럼프가 너무 강하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뭐 젤렌스키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미국 내 여론이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큰 흐름 속에서 트럼프가 강하게 얘기했던 전략 비축 자산 실행하는 것들이 조금은 브레이크를 걸리는 듯한 느낌도 있고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다단 이렇게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현재는 트럼프 2.0이 굉장히 강력하게 치고 나가고 있긴 한데 그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도 있고 좀 조절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슬로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시장을 좀 지켜봤었는데요. 행정명령 서명이 속보로 시장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도 실시간으로 시장을 지켜보셨을 텐데 오히려 시장이 낙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 매입이 아니라 압수된 물량만을 비축자산에 넣겠다라는 트럼프의 그러한 행정명령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부분들이 일부 실망 매물로 쏟아져 나온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추가 매입에 관해서는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가 원한다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은 사실은 주 차원에서도 계속 이런 법들이 발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 주정부 측에서는 비축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전략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네, 약간 말씀드렸지만 그 주 정부에서는 그것들이 지금 워낙 디지털 자산이나 디지털 금융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건 많이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주 정부 내에서도. 그런데
주정부 내에서도 워낙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주정부마다 좀 색깔이 다르긴 하는데 이번에 발의했던 분들을 보면 좀 선두주로 치고 나갈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페이팔 마피아가 사실은 미국 정치를 먹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좀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은 페이팔 마피아가 갖고 있었던 그 조직하고 주정부가 있는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하다는 게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주정부 내에서 이걸 내가 선도적으로 할게라고 치고 나가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신시아 루미스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미 많이 교감이 어느 정도 돼서 그것들을 나와서 아마 전체는 아니고 주정부 중에 몇 개는 대표적인 데들은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이게 발표가 되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지를 것 같긴 한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은 이제 주정부 내에서 일부는 치고 나가는데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질문을 다시 돌아온다면 몇 개 주정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또 주정부 안에서 서브로 보면 또 이해관계자도 다양하시고 또 법적인 체계할 때 여러 가지 또 넘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거는 공화당이 지금 여러 가지 다 민주당보다는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서 꼭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주정부 내에서도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정부 내에서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라든지 이런 거지 주정부가 나는 이걸 좀 더 선도적으로 할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미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실제 공포되고 발의되고 실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주정부 쪽에서의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보다는 이제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매입하는 전략들이 현실화되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전략 비축 자산 안에는 골드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으로 비트코인이 거론이 된다라는 건 비트코인 자체를 디지털 골드로 보는 시선들도 개입이 된 것 같거든요. 그 의견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 표현되는 것들은 이미 많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계 기축통화라고 표현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서는 이미 에셋 클래스로는 다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법적인 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이미 희소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공유해서 또 이런 것들은 이미 비트코인이 이런 군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는 미국 내에서는 이미 그런 공감대는 이미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다 지금 공감대가 있다가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런 위상이나 이미 올라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변동성, 탈중앙화 구조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골드하고는 당연히 물리적 골드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디지털 자산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서는 비트코인이 이런 금과 같은 이미 위상 아니면 그렇게 상징적 의미는 이미 많이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관점에서 아마 좀 이제 투자자분들은 좀 더 이렇게 비트코인이 확 아까 말씀을 그런 것들이 하면 좋긴 할 텐데 미국 내 정치 구조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사안이 많은 건 또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사실은 이전 정부를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한 것도 약간 혁신적이긴 한 거죠. 기존 있던 이전 정당에 비해서는 그렇고 이런 건 사실은 트럼프라 가능하기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페이팔 마피아라든지 이런 미국이 이런 이노베이트한 것들을 한번 진행해 볼게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 층크립토 인사들이잖아요. 네. SEC부터 프랭켓스, 제드벤스 이번 다 층크립토 성향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공부도 많이 되어 있으시고 이것들이 물론 이제 미국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연결돼서 이건 크립토로 하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베네핏이 강하다고 인지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들은 아마 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좀 저희들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관전만 하면 안 되죠. 또 다른 주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이걸 또 빨리 어댑션, 빨리 배우고
빨리 채용을 해서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에 좀 더 치고 나가는 것들을 하면 좋은데 지금 워낙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혼란한 관계에 있어서 이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좀 실행해 나갈 시기거든요. 골든 타이밍이긴 한데 그거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만 미국은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은 논의 그리고 많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리고 리더십에서 이걸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친크립토적으로 변화된 이유들을 그 이면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번에 또 크립토 서밋이 있었잖아요. 그 서밋을 교수님 혹시 좀 지켜보셨을까요? 저도 그냥 제가 직접 참여한 게 아니라서 불러주지 않아서 네. 불러주면 저도 가고 싶은 물론 영어로 잘 요즘 네. 가지 못했고 미디어상에서 보긴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번 서밋을 지켜보면서? 서밋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이미 그런 생태계가 조성돼 있고 이런 것들에서 일단은 개방적 시나리오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이 돼 네. 있구나 그런 걸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부러웠죠. 그래서 부러웠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아직은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나 컨트롤사가 우스러운데 미국은 그런 것들이 좀 자리 잡혀보니까 좀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냥 직접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아니면 나중에 코인 뉴스룸에서 스폰서 해주신다면 제가 갔다 올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네요. 네. 같이 가시죠. 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 크립토 서밋 이후에 오히려 시장에서 좀 실망하는 분위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새로운 것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교수님도 좀 부정적으로 보셨을까요? 이번 서밋을? 그러니까 당연히 부러운 건 오픈 이노베이션이 그런 거였는데 네. 투자자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선반영이 많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기대가 너무 많았었던 거였고 선반영됐다는 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나오길 바랬었긴 했는데 어쨌든 그 자체가 열린 것만 저는 또 의미가 있는데 그게 막 실행하는 엑스큐션 실행 계획은 좀 말 그대로 서밋이니까 서밋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건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죠. 저는 실망이라는 표현보다는 내부에서는 논의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밑에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을 텐데 그걸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 밑에서 논의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약간 수위 조절, 톤 조절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기 직전에 이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근데 그 공약들을 하나둘씩 지키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 그 공약을 넘어선 또 파격적인 크립토 지원은 좀 없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이제 트럼프의 공약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공약도 있으셨을까요? 그때 보면 디지털 자산의 수를 늘리겠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SEC 게리 겐슬 자르겠다. 그것도 지켰잖아요. 그건 사실상. 지켰죠. 네. 데이 원은 아니었지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 정부하고는 다르게 확실히 그런 크립토에 대해서 크립토로 가겠다고 하는 의미 진행은 맞고요. 근데 실제 보면 자산수를 만들겠다. 그리고 직접 정부가 채굴도 하겠다. 근데 아직 그래서 그런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거를 비축 자산을 할게 이제 새롭게 하는 것들이 아마 공약보다는 공약과 현재 나와 있는 갭이 있어서 아마 시장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공약만 보고 많이 선 반영돼서 올라갔던 거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선 반영됐고 근데 앞에서 실행되는 건 예상보다 너무 느린데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친크립토 그리고 미국을 크립토의 캐피탈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져갈 것 같은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거는 미국 우선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분명히 좀 분별하실 게 친크립토를 하는 거 그 이면에는 뭐냐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친크립토라고 해서 글로벌리 모든 크립토를 다 글로벌하게 다 같이 올리겠다 아니면 그 생태계에서 크립토를 하겠다는 그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 명쾌하실 거는 이건 미국 국채를 빨리 없애고
미국에 있는 부채를 빨리 없앨게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선주의가 있어서 그 미국 우선주의 안에 층 크립토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층 크립토라고 해서 무조건 열광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미국 우선주의하고 연결이 있을까? 그 고리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 물론 이제 다른 정부보다는 좀 더 저희한테는 좋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크립토로 입장을 보면 더 많이 그렇게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뭐 ETF도 더 많이 승인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미국 우선주의가 가장 깔려 있다. 이번에 뭐 제렌스키에 대하는 것도 그렇고 관세를 하는 것 보면 너무 막무가내식이죠. 그런 사람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것도 어떤 미국이 그만큼도 약간 좀 갈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오늘 뭐 정치하는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있다. 미국 우선주의 안에 그 큰 바탕 안에 층 크립토가 있어서 그걸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크립토 생태계를 보시는 관점에서는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은 그런 게 좀 본질적인 또 이유지 않을까? 이게 저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 서밋이 개최되기 이전에 그 어떤 인물들이 초대가 됐느냐도 굉장히 시장의 관심사이기도 했었고, 저도 그 목록을 봤는데 이게 또 일부는 오보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래도 참석한 주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인물들에 관해서는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인물들이 이제 제대로 미국 정부에서 크립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뭐 제가 그런 게 평가할 만한 자리가 있는 건 아닌데요. 또 뭐 다양한 인물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사실은 그래도 미국에서는 워낙 또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뭐 근데 사실은 아무래도 미국 정치도 페어하게 한다고 하지만 약간 자기 입맛에 부르는 사람을 불렀겠죠. 그런 자기의 사실은 좀 더 그 대변할 수 있거나 뭐 꼭 시장을 완벽히 대변한다기보다는 현재 정책의 흐름에 좀 대변할 수 있는 멤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이제 조화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조화 균형을 하면 좋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게 다 반영됐을 건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그래서 현재 정부의 방향성에 좀 코드가 맞는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일부는 또 시장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다양하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글로벌리는 저희도 불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뭐 미국 우선주의라서 안 불러주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일어나야 되거든요. 서밋이 그러니까 저희 뉴스는 뭐 미국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좀 일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물론 가상자산위원회가 금융위 금감원 위주로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폭넓게 사실은 민관 그리고 아니면 그렇게 민관 쪽이나 아니면 실제 민관학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저야 뭐 특임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카데믹 쪽도 보고 산업계도 보고 있는 과정에서 좀 더 그것들이 약간 좀 바이어스 돼 있어요. 좀 더 좀 확장되면 좋은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서밋은 그래도 아니면 앞서 때 표현보다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오픈돼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또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축자산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었고 크립토 서밋이 개최되기도 했었죠.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다소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앞으로 크립토 시장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염두해 두시면서요. 시장 반응들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내용들 한번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